정세균 후보가 그동안에 후보 단일화 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군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그 단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때 단일화의 네. 효과라는 단일화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서 바로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정 전 총리한테 갔던 지지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지금 정 전 총리가 만약에 이 전 대표를 지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침 지금 호남 그 경선이 네. 바로 앞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전남, 그 한 사람은 전북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남이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몰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지금 이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어떻게 해서든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북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정 전 총리를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적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홀가분한 마음을 통해서 이 전 대표한테 마음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이 한 20만 명 지금 당원이 되는 상황인데 20만 명이 과연 어느 정도 표심을 보여줄까 네. 이게 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과반이 그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깨질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직 뭐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낙연 후보 측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반대예요. 영향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호남에 있는 뭐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본선에 나가서 누가 이길 수 있어. 그 판단을 갖고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거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후보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득표율이 4.27%란 말이에요. 네. 추미애 후보는 10%가 넘었어요. 네. 추미애 후보가 두 자리 숫자 나오고 나는 그거에 반도 안 돼. 창피하죠. 그리고 3등도 아니고 4등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경선을 계속 유지할 만한 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대선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네. 계속 경선을 완주하는 게 맞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일 거고 현실적으로 네. 캠프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정세균 후보께서는 되게 훌륭한 분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의 시대 정신은 본선에 나가서 윤석열을 꺾을 사람은 누구야 이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능력보다 이런 본선 경쟁력을 보고 네. 지지자들이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세균 후보에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 과반이 넘는 득표를 했지만 그 추세가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 3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결선 희망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께 좀 각각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언론조사 보니까 31% 얻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추격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든지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29%나 31%나 뭐 그게 똑같지. 그걸 가지고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호남에서 네. 이낙연 후보가 나는 경선을 더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수준 정도로 패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뭐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럼 뭐 단정하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한테 전반적인 대세론이 얹혀져 있는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저보고 또 뭐 전망해 보라고 하라고 한다면 저도 역시 그 이재명 지사 쪽이 우위에 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중간에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후보가 또 누가 포기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추석을 또 지나는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호남에서 한 번쯤 우리가 마음을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정도 신호가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반이 끝까지 호남에서도 유지되면은 그냥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반을 넘지를 못했어요. 못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한 40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네. 마지막 결선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까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